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며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70대 후반의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요.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과의 인연을 아예 단절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인간관계의 갈등 대부분은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 홀로 지내면 마냥 외로움에 사무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도 어떤 분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분은 오히려 큰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만약 노후를 맞이하면서 예롭지 않게 보내고 싶다면 몇 가지 지혜를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요즘은 40이 넘으면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친구 관계도 급격히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어떨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식이 있고 함께 산다 해도 오히려 외로움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홀로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60대가 넘으니 이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홀로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는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더라도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해보시면 인생 후반전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혼자서도 참 잘 지내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살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지 않았지만 혼자서도 훌륭하게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즐기셨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의 조용한 시간을 만끽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고전 문학을 즐기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셨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으셔서 자주 그림도 그리셨고 종종 자신을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그림을 선물하기도 하셨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셨고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에도 힘쓰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동아리에 참여하여 주변 이웃들과 함께 활동하며 담소도 나누셨지요.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인 연결을 아예 단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셨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도 하셨는데요.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일기가 정말 삶에서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매일의 소중한 순간과 생각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지난 추억을 되새기곤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함을 담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고 바쁘게 지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주변 자연과 예술을 소중히 여기지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가지의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옛 현인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해보세요. 나이 들기 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 향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현상 유지만 해도 정말 다행인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깊이 쌓이는데 경험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의 경험은 벽돌처럼 쌓는 대로 높아지기도 하지만 나이 들수록 모래와 자갈이 쌓여 굳어진 지층처럼 다져져서 단단하게 깊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은 인연들 중 내면의 평화를 깨는 몇 가지 인연들로 인해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은 많은 인연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 관계의 거리두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숙명 같지요.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내 품에서 보내줄 때도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한없이 어리게 보여도 사회에서는 이제 어엿한 성인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 일 없고 무탈하게 잘 사는 자식을 둔 것도 부모의 큰 복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조언을 하면 듣기보다는 내 앞길에 방해를 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는 어떻게 보면 자식도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제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에 찔리듯이 오히려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 인생도 서글퍼지지요.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나로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가깝다고 너무 허물없이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먼 관계라도 너무 매정하게 단칼에 끊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재산이든 경험이든 인생이든 뭐든 남에게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때 꼭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누군가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자식에게도 주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좋지만 다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난리 났던 사연인데요. 자식들이 버리고 도망가서 3년간 찜질방에서 지낸 80살박 할머니의 사연을 아시나요? 이 할머니에게는 무려 6명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할머니는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에서 누에를 치다 떨어져 허리가 새우등처럼 휘어졌고 할아버지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도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평생을 자식을 뒷바라지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자식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는 부부의 작은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땅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지금 가지고 계신 집과 텃밭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면 부모님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예뻐하던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3년간 찜질방이나 시설을 전전하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이 몰래 이사하고 번호를 바꿔버려 자식들의 집 주소는 물론이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셨지요. 물론 이것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보통의 자식들은 부모가 지원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부모에게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기보다는 자식을 지원해줄 만큼은 지원해주되 나의 목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꼭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굳이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은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이 넓지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에 마냥 기분 좋을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 척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은 차라리 빠르게 멀어지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 상대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시간에 태워서 그저 흘려보내보세요. 처음엔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시기보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몸을 움직여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날아갑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굳이 인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지요.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결이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굳이 성향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지요. 네 번째, 너무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노년으로 향하며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지난 날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언제 환갑이 됐지, 칠순이 됐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너무 의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종의 강박과 같은 틀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에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얼마 전 70대의 한 박 할머니께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게 되시면서 생활의 활력도 돌고 이전에는 웃음도 잃었는데 매일매일 웃고 있다며 고마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하면서 재미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도전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나요? 꽉 채워진 것을 비워야 비로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요.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웃으며 받아들이는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요?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데요. 이전의 인생보다 더 즐겁게 사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 줄 알았지만 자신의 열정과 호기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고 그에 따라 커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과정 중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울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려 하셨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지역 동네 사랑방 같은 작은 커피숍에서 일하게 되셨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사람들에게 건네며 행복을 전달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커피에는 전문 지식과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웃음과 격려를 전해주며 작은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곤 했지요. 바리스타로서 노년의 새로운 삶은 이분께 큰 만족감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일과 취미를 결합시켜 삶을 즐기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동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처럼 노년기가 될수록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겠습니다. 공통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꼭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홀로서기의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무슨 취미를 찾아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다면 가까운 지역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보면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은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랐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모아온 삶의 지혜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지혜들을 인생에 적용시키어 인생 이모작을 풍요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